7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법부터 시작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요. 이 말은 곧 신도시 발표를 하고, 여기다 신도시 만든다 발표하고, 이번에 신도시는 이렇게 만들 겁니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잡아줍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계획이라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계획 만들고, 지문이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개발계획, 시험에서 개발계획 겁니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만든 것이 아니고 구역 지정과 동시에 그 말은 구역이 지정되고 딱 고시되면서 개발계획 동시에 같이 고시가 돼요. 그러니까 둘은 공시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이 방향에 맞춰서 시행자가 이제 사업계획을 만듭니다. 사업계획에서 우리는 실시계획을 하고, 만들었으면 승낙받아야죠. 승낙인가입니다. 실시계획인가고 이제 사업계획에서 승낙이 있으면 비로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요. 시행 방식은 첫 번째가 수용 사용 방식, 두 번째가 환지 방식, 세 번째 섞어서 한다 혼용 방식 세 가지인데, 수용 사용에 대한 절차는 공시법에 있고, 환지에 대한 절차는 도시개발법에 있고, 혼용에 대한 절차는 말한 게 이상하죠. 두 개 더 하는 게 혼용이니까 무시하고, 환지 방식을 하게 되면 이제 환지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 받고, 환지계 인가가 떨어지면 시행자는 이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죠.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하고, 그 공사 끝나면 이제 준공검사를 받겠죠. 준공검사 받고, 그리고 이 환지 계획이 땅끼리 바꾸는 계획이니까 이 계획에서 지정한 내용 그대로 땅끼리 바꿔줍니다. 바꿔준다. 환지 처분한다. 근데 큰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파트가 이거니까 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게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실시계획, 두 번째 파트, 세 번째가 수용 사용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두 개 먼저 보고 시작합니다. 72페이지. 1번 목적 X, 2번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다 있지 말고 그냥 여러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 사업, 여러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그 말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여러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 사업, 여러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세 개를 묶어서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그러면 O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그게 용어고요. 두 번째 이제 개발계획과 구역지정인데,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누가 만드는가?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든다 필요했으니까 구역의 지정권자가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만들고요. 그래서 원칙은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개발계획 공모하거나 다음의 경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좀 중요하죠. 첫 번째 자연녹지, 두 번째 생산녹지. 생산녹지 면적이 100% 30 이하일 때. 세 번째 도시적 외죠. 도시적 외 그러면 말이 관, 농, 자 이렇게 바뀌고, 관은 또 개, 생, 보 바뀝니다. 바뀐다는 거 미리 예상해야 돼요. 도시적 외 그 말 대신에 보존관리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고, 네 번째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소 중행정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점, 자연환경 제한다. 균형발전 그랬죠. 균형발전 자연환경 빼고, 미음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입니다. 주상공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총 12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개발계획 공모, 그리고 자연녹지, 그리고 생산녹지, 그리고 도시적계, 관농자, 관은 개, 생, 복, 그리고 균형발전. 그리고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그럼 옆에 두 번째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지정권은 직접 또는 관계 중행장, 시군구, 시행자 요청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누가 요청하는가 따지지 말고 지정권은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직접 변경할 수 있고, 요청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직접 변경도 되고 요청받아서 변경도 된다. 그렇게 말고, 그 다음에 동의기입니다.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개발계획이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 제시니까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들려고 하는데 주민 여러분 찬성합니까?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는 그런 신도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신도시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수용 사용 방식은 주민들이 떠나가니까 주민 의사가 필요가 없지만 환지 방식이면 정제는 소유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환지 방식이면 주민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환지 방식 개발 수립할 때 면적 3분의 2, 청수 2분의 1인데 도시개발법은 면적이 나 무조건 얼마고 3분의 2, 청수는 얼마다? 2분의 1. 포인트를 뭐다? 와가 떠는 바뀌니까 와가 포인트인데 면적 3분의 청수 2분의 1인데 하나가 면적 2분의 1짜리도 있어요. 2분의 1짜리인데 그건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무시하는 거 무시. 괜히 이거 겨우 암기해놨는데 괜히 2분의 1 넣어가지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개발법 무조건 면적은 3분의 2 청수 2분의 1. 포인트는 와냐 또는 이냐 와다 그 잘 잡고 단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그러하지 않는다.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무슨 얘기야?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일 때 환지 방식 개발과 수립할 때 동의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자, 개발계획 변경할 때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변경 뭐라고요? 새로운 행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 경미한 변경은 안 받는다. 안 보이지만 지금 정도면 그 정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경미한 변경은 안 받는다. 그 정도 해석할 수 있고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합니다.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 이게 국공유지가 이게 우리가 동의할 때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느냐 제외되느냐. 이게 국공유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면 국공유지가 이게 국계법에서 나오고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데 다른 법에서는 나와봤자 시험에 안 나오니까 따질 필요가 없고 한 사람이 네이버 카페에다 누가 올렸어요. 제 카페가 다른 카페에다 국공유지 동의가 어디는 포함하고 어디는 제외한다는데 어디는 포함하고 어디는 제외하는데 이거 정리되어 있는 사람 좀 알려주면 안 됩니까? 답답해 죽겠네 그러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 대꾸 안 하는 거예요. 왜 대꾸 안 하냐 그러면 야 너도 하나 올려주고 얻을 생각해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않고 주려고 하니까 얻으려고 하니까 누가 줍니까? 안 줘요. 그래서 누가 댓글 쓰나 봤더니 계속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려울 게 뭐가 있을까? 동의 받냐 안 받냐는 국계법에서 어디서 나와요? 주민이 위반자는 때 기, 지, 개, 해 이거죠. 기반시설, 지구단위, 산업유통 개발지원지구, 용도지구 폐지 얼마요? 5분의 4 얼마요? 3분의 2 얼마요? 없어요. 그럼 이거 여기서 5분의 4 3분의 2 할 때 포함? 국공유지 포함 제외? 제외. 개발법은 지금 하네. 환지방지 개발과 수립할 때 국공유지 포함제 포함. 이것 말고 뭐 딱히 더 이상 나올 만한 데가 없어요. 국공유지 포함이냐 제외냐. 함정으로 나올 만한데 여기하고 여기 말고 없다고. 그러니까 어쩐다고? 국계법은 제외하고 국제네 국계. 개발법은 포함한다. 개포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딱 두 개 있으면 두 개 다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주관식이요 객관식이요? 객관식. 하나만 잡아도 국제로 갈까요? 개포로 갈까요? 동의할 때 국공유지 포함이냐 제외냐. 국제로 갈까요? 개포로 갈까요? 저는 이렇게 가서 개포동.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개포동이요. 무슨 동이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개포동 모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그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 최고 비싼 땅 개포동. 그거 좀 생각해요. 그래서 국공유지는 개발법은 국공유지가 포함, 개발법은 포함, 면적산재 국공유지 포함. 무슨 얘기냐 그러면 면적 3분의 동의받는데 그 안에 국공유지 있으면 어쩐다? 포함해라. 소유자 총수 그러면 자 하나의 땅을 5명이 공동 소유하면 1명입니까? 5명입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몇 명이래요? 하나의 토지를 6명이 공동 소유하면 1명이야? 6명이요? 오늘 개발법 하는지 알 줄 몰랐어요? 예습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그냥 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 6명이 공동 소유 몇 명이다? 1명. 근데 여기다 이렇게 연립을 지어서 구분 소유한 몇 명이다? 6명. 이거 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1번, 면적산자한테 국공유지 포함. 두 번째,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명. 집합 건물로서 공유면 구분 소유로 각각 1명. 주민의 의견 청취량 공동구글 후 집합 건물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공동구글 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증가된 자는 소유자 수에 포함하지 말 것. 그 다음 4번. 자우정은 공법에서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자는 동의자 수에서 뺀다.
5번 내용 알려고 애쓰지 말고 핵심만 어쩌고 저쩌고 7번째 이해 못해요.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소유자를 기준한다. 동의받을 때는 일단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토지 먼저 동의받고 사유토지에서 동의받을 건 받았는데 그게 전체 면적 3분의 2분이 안 되면 즉 법적 동의효과를 미달하면 국공유지관리청 동의받는다. 사유토지 동의받고 부조가 어쩐다? 국공유지관리청 동의받는다. 이 부분 출제 잘 테니까 동의기준 그 부분 완벽히 쫙 깨고 있어야죠. 생적 국가지하증을 제외하고 환지 방지 개발 수립할 때 면적 3분의 총수 2분을 동의받는다. 포인트는 와다. 면적 산자 국공유지 포함이다. 소유자 수 산정할 때 공유토지는 한 명이다. 집합금이면 구분세자별로 한 명이다. 주민의 의견 청취량 공당구물 후 집합금을 분할해서 소유자 늘어나면 공당구물 전 소유자 규정하고 늘어난 자 포함하지 마라. 뭐뭐 전에 통해 처리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소유자 변경되면 기존 소유자를 기준하고 동의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지관리청에 동의 받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인데 개발계획 내용에는 뭐 빼고 다 있다요?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개발계획 내용은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고. 그리고 한 장 넘어가면 순대사기는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개발계획 내용에는 지구단위 빼고 다 있고 순대사기, 순환개발, 생활안 대책의 수용상의 기,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구역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익기준은 개발계획은 관리계획의 일부요. 관리계획 일부. 관리계획 위에 뭐가 있어요? 기본계획. 그 위에 광역.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광역 기본계획 들어맞아야 되고. 두 번째, 기능의 상호조화인데 330만 숫자만 잡읍시다. 330만 이상 되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만들 때는 한마디로 330만 이상 되는 신도시 만들 때는 그 안에서 주거, 자고, 생산, 벌고, 교육, 학교 다니고, 유통, 움직이고, 위락, 즐기고 그 안에서 모든 기능을 갖춰야 한다. 기능의 상호조화, 복합 기능. 특정 기능 그러지 말고 복합 기능이 되도록 한다. 면적 330만 이상. 그리고 공법상 무슨 계획 작성 기준 100% 국장. 자, 두 번째 이제 구역 지정입니다. 구역 지정할 땐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하고 고시하고 우리 시험에서는 의견 청취만 나왔어요. 아직 나머지는 안 나오고.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지정권자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원칙은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 여기는 원칙 예외 원칙 이거 잘 물어봐요. 원칙 누구 예외 누구 물어보니까 그것부터 해야죠. 원칙은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 시도 대도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 필요하면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아무 필요 없는 말이 의미 없고. 두 번째, 둘 이상의 시도 대도에 걸치면 협의회에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건 중요해요. 둘 이상의 시도 대도에 걸친다. 협의회에서 구역 지정할 자. 네가 할까? 내가 할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다.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예외해가지고 자 다음의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평소에 했듯이 그대로 중국 정부 긴급협의 중행장이 요청이에요. 제안이에요. 요청. 그때 중행장은 누구예요? 각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함정이 두 개. 중행장 그 말 대신에 기재부 장관이 행자부 장관이 두 번째 요청이냐 제안이냐 요청. 두 번째 국가 개발한다. 세 번째 주의하죠.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국장에게 30만 이상을 제한한다. 제한이 요청이요? 제한장. 그때 공공기관의 장에는 누가 있냐? 국가만등공사다. 토이토공사, 수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누구 나오지 마라? 지방공사. 지방공사만 나오지 마라. 지방공사 빼고. 세 번째 했고 네 번째 긴급은 천재이변 긴급이고 다섯 번째 둘 이상의 시도 대도에 걸쳤는데 시도 대도시 협의가 안 된다. 중국 정부 긴급협의 중개하고 정부 둘만 딱 안 속으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지정요청입니다. 지정요청. 2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한테 요청한다. 중행장은 국장한테 요청. 각부 장관은 국장 요청하고 두 번째 시군구청장은 도의사한테 요청하는데 시군구에서 대도지시장은 빼고 본인이 지정권이니까 대도지를 제외한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에 자문 심의가 아니고 자문 거쳐가지고 시도지사한테 구역 지정하자고 요청합니다. 제안이 아니고 요청이요. 요청하고 제안은 헷갈리면 안 돼요. 네 번째 이제 제안입니다. 제안, 지정, 제안.
시행자가 1번부터 12번 있는데 시행자 중에서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특도 시군구한테 구역 지정하자고 제안합니다. 국가지자체 조합은 제한 못한다 기억하시고 특도 시군구한테 개발법은 아직도 특별자치시가 없다고요. 개발법은 특자시 없음. 특도 시군구한테 지정하자고 제안합니다. 제안.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제안한다? 다시 1번 다시.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잘 들어요.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특도시군구에게 제안할 수 있다. 누구한테 한다? 특도시군구에게 제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제안할 수 있다? 특도시군구라고 3번 했잖아. 3번. 다시 특도시군구 6번. 누구한테 제안할 수 있다? 특도시군구한테.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특도시군구한테 제안할 수 있는데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국장한테 할 수 있다. 내용을 정확히 하라고 무조건 국장 그러지 말고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도 특도시군구한테 제안할 수 있는데 30만 이상이면 직접 국장한테도 할 수가 있다고. 국장한테 해야 한다가 아니고 국장한테도 할 수가 있다고 이런 얘기예요. 3번 민간시행자. 미리 말하지만 민간시행자, 공공시행자 이것은 우리끼리만 하면 우리끼리만 강의실 안에서만. 밖에서는 민간시행자, 공공 그 말 하면 안 돼요. 시험 문제는 민간, 공공 그 말이 안 나와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사, 토지소유자, 조합, 이전법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그런 말이 나온다고. 우리끼리만 뭐라고? 민간인지 공공인지. 어디가 공공이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사 거기까지가 공공이고 나머지 싹이 뭐다? 민간이다. 그래서 민간시행자가 구역지정자한테 면적 3분의 2 동입니다. 민간시행자, 토지소유자가 제한할 때 얼마? 3분의 2. 주택공사가 제한할 때 얼마? 없음. 네, 그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제안받았으면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한 달 내 대답은 한 달 내 통보, 부득이하면 한 달 연장할 수 있음. 그리고 자, 비용 부담은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어디 간다? 면적이 큰. 그 말은 많이 걸친 시군구 간다. 그러니까 이 6번 같은 이런 점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토개혁법 시간에 도로 설치하자, 도시계획 시설. 자, 여기는 횡성이고 여기는 원주다. 이거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협의한다. 협의한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떤다? 협의가 안 되면 일단은 같은 도안에 있으니까 도지사가 정한다. 이런 데서 협의가 안 되면 큰 쪽이 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큰 쪽이 한다. 큰 쪽이 한다. 이런 6번 같은 내용 때문에. 어딘가 있으니까 헷갈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큰 쪽입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큰 그 말은 많이 걸친 시군구한테 제한하게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할과 결합인데 자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권자가 하나의 도시개발 둘 이상 나눌 수도 있고 서로 떨어진 도시개발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 있는데 분할할 때 면적은 각각 10,000 제곱미터 이상, 분할 후 각각 면적은 10,000 이상 그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지역하고 규모입니다. 암기합시다. 도시적 안쪽, 주거, 상업, 자연력 생산지 10,000 이상 공업녹지는 공업녹지가 아니고 공업지역은 30,000 이상 그리고 도시지역 밖은 30만인데 도시지역 밖은 30만인데 도시지역 밖에 아파트 연립 건설이 포함돼서 얼마요? 네, 10만 이상. 그리고 아름답게자 자연녹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 이상이면? 10,000 이상이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 이상이면? 10,000 이상이면. 제일 처음에 법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야 규제가 너무 강하지 않냐? 너무 강하니까 얘 좀 풀어주자. 생산녹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는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존녹지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데 생산녹지가 이렇게 일부 들어갈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이랬을 때 일부 들어가는 면적이 얼마라고? 10,000 이상. 이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 생산녹지 자체만 가지고 구역 지정은 안 되는 거예요. 생산녹지가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설명하면 새로운 표정 지면 안 돼요.
이제 92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설명한데, 또 새롭네 이러면 안 된다고. 아, 그 정도야. 표정이 그 정도야. 아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라. 그 표정이 나와야지. 새로운 표정 지으면 안 된다고. 생산녹지 구역지정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산녹지 포함하는 건 돼요. 포함되도록 면적은 10,000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다. 이런 전체 면적 100분의 30 이하. 어쨌든 제가 갑자기 원장님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원장님이 요즘 공법이 궁금한 모양이에요. 저한테 물어본 게 이게 써 있잖아. 무슨 일인데 한 필의 토지가 있는데 농림지역하고 녹지역 걸쳤는데 야 농림이 700이고 농림이 700이고 녹지가 300이다. 그랬을 때 행위자는 어디 적용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공법으로 전형할 겁니까? 민법이나 하지 왜 또 공법을 하냐고 학생이 질문했대요. 이랬을 때 어디 갑니까? 자, 이랬을 때 행위 제한 그 말은 건축자니 건축자. 행위 제한은 자 1번, 2번 어디 간다? 각각 간다. 2번 전부 다 농림 간다. 3번 전부 다 녹지로 간다. 자, 각각 간다. 손 들어보세요. 자, 하나. 이게 무슨 등거냐고 이게 등거지. 똑바로 들으려면 하나, 둘, 셋, 넷. 거기 뭐야? 두 손 든 거야 지금? 앉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쪽팔리니까 자, 90명. 자, 농림적 손 들어보라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든 겁니까? 입 만든 게 든 거야, 아닌 거? 아, 엉뚱한 편이지 마. 하나, 둘, 셋, 넷, 네 명. 40명. 자, 녹지 간다. 이쪽 그룹은 딴 나라예요? 이쪽 동네는 어디로 갈까요? 빼고. 아니 이거 설명 안 했나요? 큰일 날 사람들이네. 개정이 돼가지고 원래는 녹지적 내외에 걸쳐 무조건 어디로 가는데 각각 가는데 녹지가 커요? 농림이 커요? 농림이 크잖아요. 녹지가 작아요? 농림이 작아요? 녹지가 작죠. 작은 게 녹지로서 얼마 이하면 330 이하면 어디로 간다고? 큰 쪽 간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왜 1번 찍으려고 그래요? 2번입니다. 2번. 개정이 돼가지고 녹지지역을 갖다 쉽게 개발해주자. 옛날에는 각각 갈 때는 녹지 개발을 못하게 하려고 각각 그랬는데 녹지가 330 이하면 작은 부분이 녹지로서 330 이하면 쉽게 개발하라고 단서장이 생겼다고 안 써줬습니까? 근데 어제 저분 가지고 원장님 질문하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난 설명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90명이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한다. 왜 그 질문을 원장님한테 나한테 해야지. 맨 앞 사람이 했죠. 그래? 개정이 된 거. 4월 18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 1년 후 시행한다. 내년 4월 19일. 근데 쟤는 즉시 시행. 그러니까 쟤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하니까. 자, 다시 그러면 이제 대상 지역 다시 가가지고 자, 도시지역 안쪽은 일단은 먼저 누구 빼고 보존녹지 빼고 보존녹지 구역지정 모담 해놓고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니까 주거, 상업, 자연녹 생산지 10,000 이상, 공업 30,000 이상, 도시지역 밖으로 가게 되면 300,000 이상인데 밖에 아파트 연립 어쩌고저쩌고 100,000 이상 기억하시고 넘어갔어요. 이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에서 그냥 자연녹지 그냥 녹지 도시지역 왜 그러지? 왜 또 자연녹지 생산 도시지역이냐? 보존녹지는 구역지정 못하니까. 뭐가 빠졌어요? 그러면 주상공이 빠졌죠. 보존녹지를 말할 필요가 없죠. 구역지정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상공을 뺀 나머지 싹 보존이지. 그러면 보존할 지역에서 구역지정 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광역기본계획 수립이 됐냐 안 됐냐? 광역기본계획 수립이 됐냐 안 됐냐? 됐다. 그러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죠. 안 됐다 그러면 어디하고? 계획관리하고 자연녹지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에서 구역 지정할 때 거기에는 광역기본계획 수립이 됐냐 안 됐냐 따져요. 광역기본계획 수립이 됐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광역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있고
광역기본계 수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때는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할 수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죠. 적용배제 가지고 치계, 지균, 치계, 지균 이것은 면적에 관계없이 광역기본계 관계없이 면적이 얼마 되든 간에 광역기본계 있든가 말든가 막 지정할 수 있으니까 막가파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치계, 지균, 치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균형발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밑에 예들 들었죠.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애초부터 무슨 목적? 개발 목적이니까 광역기본계 수립이 되든가 말든가지 처음부터 개발 목적이니까 면적만 맞으면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주상공 뺀 나머지는 예를 들어 농림지역이면 농림지역의 구역 지정하려면 원칙은 광역기본계 수립이 돼야 돼요. 수립이 되면서 뭐라고?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면적이 30만 이상이 돼야 지정하는데, 그 농림지역에 치계, 지균 이게 들어가면 광역기본계 있든가 말든가 면적 맞든가 말든가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 절차인데, 구역 지정 절차는 개발계획 수립 절차와 똑같습니다. 구역 지정 절차는 개발계획 수립 절차와 똑같다. 구역 지정 절차는 개발계획 수립 절차와 똑같다 기억하시고, 목차 한번 봐봐요. 기초조사, 의견정치, 협의, 심의, 지정, 고시인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의견 청취만 나왔다고. 나머지 거 물어본 적 없고, 그러니까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나 기초조사 그러면 공법에도 총 4번 있죠. 광역도시계, 기본계, 관리계, 그리고 개발계. 여기서 말하는 개발계. 광역기본계, 관리계획 어쩐다? 해야 한다. 개발계획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민 의견 청취인데, 광역기본계, 관리계, 광역과 기본계획은 공청회, 관리계획은 공남, 개발계획은 공남이나 공청회, 공남 또는 공청회, 똑같은 말이에요. 이나 또는 같은 뜻이니까 공남이나 공청회, 공남 또는 공청회에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는데, 공남이 공고열람입니다. 공고가 문제입니다. 공고면 다 알린다. 와서 보고 말하라고. 며칠 이상 알린다? 14일. 그럼 알리는데 어디다 알릴 거냐? 자꾸 이걸 물어봐요. 신문에 알리냐, 공보에 알리냐, 이걸 묻는다고. 그래서 공고는 신문에 하는데, 뭐 신문하고 홈페이지인데,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공보하고 홈페이지다. 일간신문 홈페이지, 10만 미만이면 공고 홈페이지, 13만이면 신문하고 홈페이지, 5만이면 공고하고 홈페이지. 그런 식으로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잘 잡아놓고, 밑에 2번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숫자니까 혹시나 100만 이상이면 공남호 공청회 하여야 한다. 혹시나. 협의심입니다. 협의는 누가 하고? 관계부처. 며칠 내에 대답한다? 30일. 관계부처. 국정이 하면 중행장. 시도 대도시는 그냥 관계행정기관의 장인데, 여기에서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장하고도 협의한다. 옛날에는 시도 대도시가 구역 지정할 때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장 승인받으려 했는데, 지금 국장 승인이 아니고 국장하고도 협의한다. 몇 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것도 숫자니까 혹시나. 심의합니다. 그냥 심의한다 넘어갑시다. 심의. 그리고 지정했으면 고시합니다. 4번 지정고시할 겁니다. 이제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거기는 자동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됩니다.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단 취락지구와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아주 출제 잘 돼요. 딱 기억해야 돼요.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는데, 취락지구하고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그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자인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 빵 지정되면 그 안에서 건물 쭉 하려면 허가받으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물 쭉 허가받으라.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은 머리가 좋아요. 무슨 지정되고 하냐.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먼저 뭐 한다? 기초조사하고 의견청취. 의견청취에서 뭐 한다? 공고만 딱 하면 알을 몰라요. 알죠? 그때부터 미리미리 한다고. 그때부터 건물 쭉 하면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물 쭉 허가받으라. 그 전에 먼저 하면 어떻게 막을 거냐고 포인트 달고 있는데, 그래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주민의 의견 청취량 공람 공고가 있는 지역, 거기서부터 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물 쭉 하려면 허가를 받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물 쭉은 뭐가 아니요?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요. 허가받으라고 했으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아니다. 그 정도는 상식을 하고,
그래서 허가 대상 박스 받던 1번 건축물 건축, 가설 건축물 대수선, 용도 변경, 공정물 설치인데 대수선이 왜 진화돼요? 대수선만 왜 유독 진화돼요? 네, 토종법에서는 대수선이 제외. 개발법은 이게 지금 대수선 빼고 개발법, 토종법 완전 똑같아요. 똑같아. 대수선만 대수선. 대수선이 개발법 허가 대상이지만 토종법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진행해 놓은 거예요. 문제가 나오면 허가 대상인 것 아닌 것 아주 쉬워요. 이 부분은 허가 대상인 것 아닌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건축물 건축, 가설 건축물 대수선 용도 변경 허가 받습니다. 안 받는 거 없어요. 안 받는 거 없어요. 무조건 받아요.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습니다. 안 받는 거 있어요.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관여공작물.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습니다. 근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안 받아요. 토석 채취 허가 받습니다. 근데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토석 채취는 안 받아요.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허가 받습니다. 안 받는 거 없어요.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물건 적지 한 달 이상 물건 쌓는 거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관상용 말 잘못했네. 남겨두기라는 대리에다 물건 쌓는 건 안 받고 중목의 벌채면 식전 허가 받는데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 안 받아요. 근데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는 받는 거예요. 그러면 7번, 6번 다 해봐요. 중목의 벌채매 식제는 허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밑에 봤더니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제는 안 받죠. 그러면 중목의 벌채는 무조건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은 예외 없이 허가받고 토지 분할 예외 없이 허가받고 중목의 벌채도 예외 없이 허가받고 안 받는 거 하나 더 그러면 재법권 친화서 응급조치 그것은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기득권 보호 건물 토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역이 빵 지정되면 토지개발구역 정비계획 지정되면 며칠 내 신고하고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4번 자 토지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 개발행 허가 하려고 하는데 토지개발사업 정비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토지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도시계획사업.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토지개발사업 정비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토지개발사업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 의견 듣고 허가할 것. 이렇게 해서 허가하면 국토개혁법 개발행 허가 받은 걸로 본다. 그 다음 이제 구역지정 해제입니다. 해제 누구? 성태순 생각하고 합격하고 만나면 커피를 한 잔 사야 돼요. 11월 11일 12일 반드시 태순이 올라오니까 커피 빼가지고 하나 좀 사주고 삼실 2개 5 3 3 0 삼실이 뭡니까? 정확한 뜻은 우물우물 하지 말고 똑바로 한번 딱 해봐요. 뭡니까? 네. 3년 실시계 네, 조용히 해봐요. 자 정확하게 3년 실시계 다음날 이러면 안 돼요. 한번 해봐요. 3실은 정확히는 3년 앞에 말 빼고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이야.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 우리 지금 3년 내 실시계 인가가 없으면 틀렸다. 그 시험 문제요. 인가가 없으면 아니고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 2개의 정확한 뜻은 2년 내 뭐라고? 개발계 수립고시요. 수립고시. 그런 건 정확히 봐야 된다고 이제. 3실 2개, 5, 3, 4 이거 모르면 누구 다 알지 이제. 3년 실시계 인가 신청. 2개 개발계 수립고시. 5, 3, 30은 330만 이상면 3실 2개 그러지 말고 5실 5개 말을 바꾸자고. 그리고 해제 시기는 다음 날. 이렇게 해서 구역이 해제되면 3번 용도지구는 하나 나죠. 용도지역은 정전으로 되도록 하고 지구단위 폐지가 되는데 다시 위에 1번, 2번 가서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처분이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그렇게 해제되면 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잘 봐요. 환지 방식이면 잘 봐요. 제 얼굴 잘 보지 말고 책을 잘 봐요. 자, 잘 봐요. 환지 방식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는 뭡니까? 그런 게 시험 문제라고. 열심히 암기하세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걸어 딱 치고 환지 방식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환지 방식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해제된다. 그럼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해제는 뭡니까? 수용 사용 방식 그래야지.
방식이 수용사용, 환지, 혼자니까 빠른 얘기 아닙니까? 환지 방식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면 앞에 있는 말 뭐지? 그럼 너는 그러면 수용사용이죠, 수용사용. 수용사용은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거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니까 문제를 봅시다. 근데 개발법 문제는 좀 많던데요. 다 풀기 벅찰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좀 건너뛸 테니까 그래서 좀 선수로 풀어보시고. 자, 봅시다. 문제 1번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1번. 구역 지정 대상 틀린 거. 1번. 기본계 수립되지 않는 지구단위. 자, 지구단위 계획은 뭡니까? 치, 개, 지균. 숫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지정이요. 2번. 기본계 수립된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기본계 있든가 말든가 뭐만 맞으면 돼요. 면적만 얼마 이상? 만 이상. 되죠? 3번. 기본계 수립되지 않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 얼마 이상이면 된다? 30만 이상이면. 4번. 광역도시계에 수립된 보전녹지지역. 한마디 아니에요. 보전녹지는 구역지정 못함. X. 5번. 광역도시에 수립되지 않는 계획관리. 계획관리는 만약에 수립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획관리에 광역기본기 수립이 됐다 그러면 수립이 됐다 그러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수립이 됐어야 돼요. 개발이 가능한. 수립은 됐는데 거기는 개발이 안 돼 그러면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광역기본기 수립이 됐다 그러면 뭐라고 수립이 돼야 된다? 개발이 가능하다고. 수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차라리 좋은 거고 막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광역기본계획, 광역이 수립되지 않는 계획관리는 30만 이상이면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고요. 자, 2번 갑니다. 토지발구역 틀린 것 1번. 시도, 대도 이상 계획적인 토지발이 필요하면 토지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있죠. 2번. 당해 토지발구역에 포함되는 생산녹지 면적이 전체 구역 면적의 100% 30 이하인 지역도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있죠. 3번. 토지발 사업이 필요하고 인증하는 증인 둘 이상의 시도 행정계에 걸치면 시도가 협의해서 구역을 정한다. 그러지 마세요.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X. 4번. 당해 토지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고배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 30 이하인 지역도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에 구역 지정할 수 있다. 또 말을 바꿔놨네. 추상공 면적이 100% 30 이하인 지역은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원칙은 어디든지 구역 지정지 수립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좀 봐주는 것이지. 100% 30이면 구역 지정 후에 할 수 있다고 했지. 구역 지정 후에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 시 수립하기 전이 아니고 수립시지, 수립시. 전인지 후인지. 개발 계획이 먼저입니까? 개발 계획이 꼭 따진대. 계획이 먼저입니까? 구역이 먼저입니까?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닭이 똑같아요. 알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이런 거는 구별의 실익이 없다고요. 따져서 뭐 할 거냐고. 이게서 뭐 할 거냐고. 계획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예요? 따져서 뭐 할 거냐고. 그거 우리는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먼저니 따지지 말고. 이게 지금 구역이 도시개발계획 지정하고 뭐 한다고? 고시되면서 구역 지정 고시가 돼야 지정된 거 아니에요. 이때 고시될 때 저기 있는 개발 계획도 같이 고시가 된다고. 뭐가 먼저냐고. 뭐가 먼저냐고. 같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1번은 근데 꼭 이게 전후 따지려고 하니까 수립하기 전이 아니고 수립시요. 수립시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상국 면적이 100% 30 이하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수립시 할 수도 있고 후에 할 수도 있고 이런 뜻이에요. 5번입니다. 국계법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 지정된 지역은 광역 기본계획이 있지 않더라도 구역 지정 가능하다. 가능하죠. 지계, 지균 그쪽이니까. 3번 토지발구역 분할 결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분할 결합이 지문 하나하나 나온 적이 있어서 한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혹시나 1번 지정권자는 토지개발 사업을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보호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지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토지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좌우지가 시험 문제에서 객관식 문제에서 필요하면 끝맺음이
할 수 있다. 그런 문제, 그 지문은 99%는 맞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필요하면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다. 웬만하면 의심하지 맙시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2번 구역 더지개발 구역을 둘 이상 사업식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지정권자가 더지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중의 면적이 각각 만 이상 내용 알려고 하지 말고 분할할 때는 면적이 각각 얼마 이상? 만 이상. 3번 서로 떨어진 가로 건너뛰고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더지개발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면적은 만 이상인 경우로 한다. 뭐 번정은 없지만 그럼 먼저 3번까지는 공부 안 했거든요. 2번까지만 했지. 3번은 패스고. 4번 구역 지정 제한한 자가 결합 방식을 적용할 경우 더지구역에 포함된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대상 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와 그 두 번 썼네 지금.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이상 동의 받아야 된다. 모르겠고. 5번 시행자가 토지 수용 사용에서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 결합 방식으로 더지개발 시행할 경우 수용 사용 대상인 지역 각각에 대해서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한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고. 항상 공법 문제 딱 받아들면서 무슨 생각해요? 공법 문제 딱 보는 순간 마음속으로 아싸 바로 덤비지 말고 2초만 생각하고 어차피 나는 몇 문제 못 푼다? 10문제에서 15문제는 이거는 안 배운 게 나오니까 안 배운 내용이 나오니까 쩐다고 어차피 10개에서 15개 못 푼다 이 생각을 해야 마음이 편해요. 우리가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10개에서 15문제는 안 배운 내용이 구조적으로 나오니까 운 좋으면 10개, 재수 없으면 15개. 이거 안 배워서 나는 안 배운 내용 때문에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저는 반박을 해요. 그러면은요 몇 개는 배웠고요 30개는 배웠고요 이거 하게 되면 25문제는 배웠고 이거는 우리가 풀었어야 된다는 얘기고 배운 거는 풀어야 하고 이거 풀고 나머지 안 배운 거를 888로 미면은요 최소한 5개는 맞히거든요. 그러면 기본이 35문제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기본이 30문제를 맞출 수 있다. 공법도 누구나 이것은. 30문제 몇 점이고요? 72.5고 35면 82.5니까 누구든지 이 정도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배운 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런 말 하지 말자는 얘기요. 배운 것만 알더라도 표정이 왜 그래요? 배운 것만 알더라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안 배우기 때문에 떨어졌네 원망하지 말고 배운 것만 정확히 압시다. 기분 나쁜 모양인데? 그럼 안 배운 거 맞아 이거 다 할까요? 지금부터 해서 계획을 5년으로 바꿀까요 다시? 올해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3, 4, 5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 중에서 888로 찍으라는 얘기요. 지금부터 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냥 배운 것만 알자고 배운 것만 지금 와서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건 넓혀야 되고 없는 건 넓히지 말자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얘기 안 했습니까? 공법 이만하면 우리는 이만큼 배웠다 이만큼 배웠는데 지금부터 이거 다 잡을까요? 안 된다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 부분만 열심히 하자고. 그래서 3, 4, 5는 내용 더 설명 안 하고 넘어가요. 찍고 싶은 거 알아서 찍어요. 근데 막 찍지 말고 888로 찍어요. 4번입니다. 구역 지정 제한이다. 옳은 것은 1번 모든 시행자는 토지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 누구는 빼라고.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2번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토지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시군구역에 직접 제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치령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제한한다고? 누구? 특도시군구 6번이나 더해주고 아까 누구한테 할 수 있다고? 특도시군구역에 30만 이상이면 누구한테 할 수 있다? 국장한테. 하야 한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럼 2번은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구역지정 제한할 때 시군구역에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오늘 문제도 많은데 바빠 죽겠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지. 이거는 공법이 아니고 국어예요, 국어. 이거는 공법, 이게 무슨 공법이냐, 국어지.
30만 이상이면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니까. 국장한테 할 수 있다니까. 그런다고 시군구한테 하지 마라가 아니요. 시군구한테 아까 이런 얘기했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면 구역 지정 시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 구역 지정 후에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이때 할 수도 있고 이때 할 수도 있다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공공기관의 장에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이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특도 시군구한테 하든가 국장한테 하든가 네 마음이다 이런 얘기 그때는. 만약에 법조문에서 국장에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특도 시군구 하면 안 되지 그때는.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원칙은 누구한테 하는데 특도 시군구에 하는데 예외 국장한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2번 틀린 표현이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3번 토지 소유자가 토지발격 지정 제한 시에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 3분의 이상 소유자 동의 받아야 한다. 알아? 이것도 맞네 그러면. 3번도 맞네. 4번 구역 지정 제한받은 국장 시군구는 제한령의 수용 여부를 언제까지 통보한다. 5번 지정권자는 제한자 협의에서 구역 진수에 필요한 병의 전부 일부 지정권자. 이게 지정권자가 왜 나온대요? 제한을 받은 자가. 제한받은 자 누구요? 국장 특도 시군구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그래서 답이 2번, 3번 두 개인데 정답이 3번 나왔네. 그러면 2번을 수정해야 되겠네. 국장이 30만 이상으로 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시군구에게 직접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든가 귀찮으면 2번, 3번 두 개 하든가. 두 개 하면 나중에 힘들 것 같으니까 바꾸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나중에 가서 또 헤매면 안 되니까 차라리 바꿉시다. 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틀렸다. 5번입니다. 5번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가? 1번 지정권자는 토지발격을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발격에 대한 개발계획, 토지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 맞나요? 맞네요. 2번 개발계획 공모할 경우는 토지발격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네요. 3번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토지개발 추진에서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 공모에서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 반영할 수 있다. 이건 좋은 말, 좋은 나쁜 말 아니고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좋은 말이고. 4번 위 3의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 안의 응모자가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면 해당 응모자를 우선해서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패스. 5번 지정권자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안 공모할 경우 일정한 상을 전국도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표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에 1회선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30일 이상 한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이제 1, 2, 3 맞고 4, 5 중에서 찍어야 되겠네. 어느 거 찍을래요?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부드러운 찾을래요? 까칠한 찾을래요? 어디가 까칠합니까? 5번이 까칠하지. 그렇게 찍어야 되겠지. 5번이 왜 틀렸대요? 몰래. 그거 알려고 하지 마. 그냥 그거 알면은 그냥 중요한 거 하나 밖으로 나가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만 지키자고. 있는 숫자 잡으려고 하지 말고. 6번입니다. 개발계획 옳은 것은 5번 숫자가 절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암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중요하면 암기를 해야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왜 틀렸는가 보지 말자고. 6번 개발계획이 옳은 것은 1번 토지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에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면 환지 방식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토지 소유자 또는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지자체면 동의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또 어디가 틀렸어요? 네, 또는이 아니고 와. 두 개 틀렸고. 2번 개발계획에는 토지 이용계 원형적으로 공급될 대상 토지 개발 방향 지구단위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 해야지. 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X. 3번 구역 밖에 지역에 기반을 설치할 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당해 시설 설치한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참말 어렵게 썼네. 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경우 비용 부담 계획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좋은데 어쨌거나 맞는 말이야 지금. 4번 대리인이 정하는 규모 100만 이상인 토지개발 계획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당해 지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이랑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100만이 아니고 330만. 5번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선택을 해요. 국장 할래요? 간첩 할래요? 국장.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7번 스스로하고 8번입니다. 8번. 개발계획이다 틀린 거 1번. 수용사행 대상되는 어권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다? 있다. 순대 사기의 4입니다. 수용사행에서. 2번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시행하는 개발계획 수입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야 된다. 이러면 틀린 표현이 아니죠. 3번 광역 기본계획 수입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입할 때 개발계획 내용이 광역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거고. 4번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입되기 전 사이에 토지소유가 변경되면 변경된 소유자 동일 기준 그러면 안 되죠. 변경되냐 아니고 두 글자로 기존 소유자를 기준으로. 5번 더지구법변상 개발계획 내용에는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틀린 것은 4번이에요. 변경 전이 아니고 그냥 기존, 그래 기존. 시험 문제는 기존 소유자 동일을 기준으로. 9번, 10번은 똑같습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으니까 순수하고 넘어가고. 11번입니다. 11번 개발계획이다 옳은 거 1번. 개발계획은 토지개발구역 사업 시행지구 분할 및 토지개발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개발계획에는 토지개발구역의 사업 시행지구 분할 및 토지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뭐라고 할래요?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의심하지 말고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2번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또는이 아니고 와. 3번 주거상업 면적합계가 구역 차지할 면적의 100% 30 이상인 경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고시할 수 있다. 이거는 틀렸죠. 100% 30 이하 그래야죠. 4번 면적 330만인 토지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당해 구역 안에 특정 기능 위주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 복합 기능 위주로. 5번 구역 지정하고 2년 내에 330만 이상이면 5년. 개발계획 수립고시 아니냐는 경우 2년, 5년이 되는 날의 해제가 아니고 되는 날은 다음 날. 12번, 13번 넘어갑니다. 14번입니다. 스스로. 아예 가능성 없는 게 X표는 풀지 말고 넘어가는 건 스스로 푸세요. 14번. 구역 지정이다 옳은 것은 1번. 대도시 시장은 구역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장 승인받는다. 국장하고도 협의하랬죠. 협의. 직접 지정하되 협의는 하고. 2번 토지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 시 도 행정이 걸치면 국장이 지정한다가 아니고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3번 관리지에서 구역 지정할 때 원칙 면적이 3만 이상이 아니고 30만 이상이 되겠죠. 4번 칠학지구로 칠학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개발구역 지정할 때 면적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다? 지균 맞네요. 5번 시장 국장에게 구역 지정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누구한테 가요? 도지사가 요청할 거예요. 이 경우 국장 지정한다? 아니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죠. 15번입니다. 구역 안의 개발행위 옳은 거 1번 구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 대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용도 변경 시 신고한다. 똑같이 허가 받습니다. 2번 중목의 벌제나 식재도 허가를 받는다. 받아야죠. 3번 허가받은 행위로서 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받아 공사 사업에 착수한 데는 구역 지정 고시하고 언제까지 신고한다. 30일. 4번 허가를 할 때 주민의 의견 듣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주민의 의견이 아니고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의견을 듣고 주민 의견 듣는 게 아니죠. 허가를 해주는데. 5번 관사인 주민에게 이임식재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걸 경작지에서 하면 그때는 받습니다. 16번입니다. 구역지정 틀린 것은 1번 토지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 결정 고시된 걸 본다. 좋아요. 2번 토지개발구역 지정 고시되면 지구단위 결정 고시 본다. 그것도 좋아요. 3번 지정권은 토지개발구역 지정한 구역 안에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도 있는 경우 고시의 토지 세부 목록을 포함시켜야 된다. 세목이 세부 목록. 옛날에는 세목, 지금은 세목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알아보니까 세부 목록 좀 늘려서 세부 목록. 4번 구역 지정 후 사업 시행 없이 해제 의제된 때
당해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용도 지역 등은 구역 지정 전의 용도로 환원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공사 못하고 해제되면 용도 지역 되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5번 지우고 지용도면 그것이거든. 국계법도 안 나오는데 개발법 나올 일이 없으니까 나온 적도 없고 나오셨으니까 지우고 안 보면 그만이야. 안 보면. 답은 몇 번 틀렸어요? 5번. 왜 틀렸대요? 안 보고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7번 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연녹지는 되죠. 두 번째 주거지 면적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다. 그것은 구역 지정 시 해야죠. 농림적 보존관리 생산녹지 100분의 30 이하 됩니다. 18번 개발계획 수립 변경 도기장수 산정 옳은 것 1번 집합권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대형 구분자 소유자 이런 거지 말고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1인이고 2번 개발계획 변경할 때 개발계획 변경 요청받기 전에 동의 처리한 사람이 있으면 동의자수에서 빼야죠. 전에 했으니까. 3번 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그래 말고 기존 소유자 기준. 4번 개발계획 변경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 변경된 전 사이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소유자 기준. 5번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 개포동 했어요. 19번 패스 너무 상식인가 패스 20번입니다. 구역 지정이 옳은 것은 1번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죠. 2번 국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되면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토지소유자 동의 국가지자체는 안 받죠. 3번 광역시장의 개발계획 변경할 때 군수구청장은 광역시로부터 송부받은 관계서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야 된다. 공람시켜야 돼요. 의견은 드려야 되니까.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하려 공고일 해제는 다음 날. 5번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 공사 완료로 해제된 경우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역은 해당 구역 지정 전 용도로 환원되거나 폐지되는 걸로 보지 아니한다. 5번은 맞네요. 공사 완료로 해제되면은 그때는 환원하지 않고 폐지되지 않는다. 21번입니다. 구역지정 틀린가 1번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매세의 대도시장은 구역지정할 수 있다. 2번 자연녹지지역 구역지정 면적은 만 이상. 3번 계획관리지역의 구역지정할 때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고. 4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면 국가지자체 동의 안 받습니다. 5번 군수가 구역지정 요청할 때 주민전문가 의견 들어야 합니다. 지정을 하든 지정 요청하든 의견을 듣고 22번 보너스니까 넘어가고 23번도 넘어가고 그 정도는 보너스로 봐야 돼요. 24번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이 다 틀린 것은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혈족 준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로 떨어진 지역을 결합해서 구역지정할 수 있다. 결합도 되고 분할도 된다. 2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지역을 분할할 경우 분할의 사업지역 면적 각각 만 이상. 그것까지는 기억해야 돼요. 만 이상. 3번 세입자 주거 및 생활현장 대지에 관한 사항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순대, 사기에, 대조대, 생활현장 대책에 대. 4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면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지자체, 국가지자체는 안 받습니다. 5번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 5번은 맞고 잠시 쉬고 시행자 합시다.